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려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이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결혼 15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해외를 오가면서 사업을 하는데요. 가정에는 늘 소홀했습니다. 낯선 여자들에게 연락 온 것도 부지기수였죠. 그래도 떨어져 있었을 땐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지만 남편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화부터 냈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심지어 제 목을 조른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해외로 나갔을 때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남편은 처음에는 기각을 구한다고 주장하다가 제가 형사고소를 제기하자 저에 대한 온갖 비난과 막말로 소송에 대응했고 결국엔 생활비를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려면 양육비가 필요한데 말이죠. 게다가 남편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있는 집을 내놓더니 저와 아이들 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는 건 이런 와중에 양육권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본인이 더 잘 키울 테니 저 혼자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해외에 나가서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엄마인 저와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경제력이 저보다 많고요.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학원비도 많이 나올 텐데 제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남편이 해외에 있는데 아이들 면접 교섭 꼭 해야 할까요? 네, 사연자분은 전업주부신데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연자분과 아이들이 실제 사는 집까지 남편이 내놔서 거리로 내몰릴 지경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죠. 네, 이혼 소송이 들어갈 때 이런 경우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연과 같이 소송 시에 갑자기 생활비를 끊길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이혼 소송 하시기 전에 보전 처분, 즉 위자료나 재산 분할금이 인정되면 이를 집행, 실질적으로 받아오실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동산의 경우에 이 꼭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셔서 그 사연자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끊는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몇 개월간은 생활비를 할 수 있는 생활비와 경제적 자원을 미리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사전처분이라고 소송하는 동안 양육비를 얼마를 달라라는 신청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처분으로 소송 기간 중에 양육비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전처분 결정이 나왔는데도 지급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법원에서 사전처분에 따른 양육비 미이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 명령을 잘 내리지는 않습니다. 네. 한꺼번에 이제 최종 판결할 때 과거 양육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 과태료 부과 신청을 요청을 해주셔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이 사연처럼 상대방이 양육비를 앞으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늘어놓거나 그다음에 지금 상대방이 해외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방법 그리고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 즉 판결 이후 1개월 내에 현금을 공탁하라고 명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래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나간 양육비들을 압류를 하는 거는 별개로 이행명령 신청,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등의 절차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며 최근 개정이 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양육비 이행 관리원 등의 지원 요청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연자분은 전업주부이다 보니까 남편보다 경제력이 부족해서 양육권, 친권 지정이 불리할까 봐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나요? 우선 경제력만으로 양육권, 친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판례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자인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자의 친권으로 행사할지는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그의 부모의 애정, 양육 의사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연자분은 지금까지 자녀들을 계속해서 주로 양육해 오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자녀들의 양육 환경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자신들의 의사로 사연자분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더욱이 남편분은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데 한국에서 살 건지도 의문인 상황에다가 자녀들의 환경을 해야 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혼동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자녀들의 복지와 복리를 위해서 사연자분이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의 남편은 사업상 해외에 오래 체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면접교섭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면접교섭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 즉 비양육자가 자녀와 일정 날짜에 일정 시간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비양육자는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양육비 소송을 하시면서 사전처분으로 청구를 할 수 있듯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면접교섭 역시 사전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나이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네. 비양육자가 혹시나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있거나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자녀가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면접 교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요즘은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싫다고 하는데 면접 교섭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자녀와 비양육자 사이의 문제여야 됩니다. 부모 사이에 폭행이나 외도 등 이혼 사유만 가지고는 면접 교섭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연에서처럼 남편분이 폭력적인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녀들에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면 면접 교섭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통상적인 면접 교섭은 보통 어떻게 정해지나요? 통상적인 면접 교섭을 정하면 한 달에 2번, 격주, 주말에 각 1박 2일씩 정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사연자분의 남편의 경우에는 해외에 자주 다니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국내에 양 부모가 있는 것처럼 한 달에 2번 1박 2일씩 면접 교섭을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 때문에 통화나 문자, 그다음에 영상통화, SNS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기재를 해놓고 네. 방학 등에 이제 해외 자녀들이 가게 되는 경우 아니면 상대방이 한국에 머무는 경우 등을 나눠서 면접 교섭을 결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 뭐 상당 기간 머물러서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네. 국내에 계신 조부모도 면접 교섭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할아버지 할머니. 네, 예, 이런 부분도 면접 교섭을 정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 소송하기 전에 나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 꼭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최소한 몇 개월간의 생활비, 경제적인 자원은 미리 확보를 해 두시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하면서 양육비를 얼마 달라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사전처분 결정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꼭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니까 네, 사연자분이 꼭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김미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요즘 동네 곳곳에서 무인 카페를 쉽게 볼 수 있죠. 무인 판매기를 통해서 커피를 뽑아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고카페인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인 카페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청소년 및 어린이는 체중 1kg당 카페인 2.5mg 이하가 최대 섭취 권장량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 50kg 청소년의 경우 카페인 1일 최대 섭취 권고량은 125mg입니다. 식약처는 100ml당 카페인 15mg 이상을 함유한 음료는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보통 유명 커피 브랜드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355ml 기준으로 카페인 함유량은 150mg이기 때문에 이는 식약처의 고카페인 기준을 한참 초과합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커피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고카페인 음료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를 과용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학교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옐로우 자켓의 더 드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Maybe you dreamt it too. And on the earth, the trees grew heavy with blossoms. The rainforest at night died, and the Amazon shined like an emerald. Somewhere, somehow, some way we must hold back the dawn. While there's still time to try, keep the faith, keep the dream alive. I had this dream, that we were all one family, which war and famine could not undo. Maybe you dreamt it too. Our family name was either kindness or compassion. We recognized each other, and we recognized the light.
say we must hold back the dawn while there's still time to try. Keep the faith, keep the dream alive. Up to find it was just a